스토브리그 오르카 리뷰입니다. 전편에서 2선발 투수를 영입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난 백단장과 운영팀. 첫 후보인 마일스를 만났지만 그의 몸값이 2배로 뛰어 계약에 난항이 생겼는데요. 과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함께 보시죠. 마일스를 만난 드림즈는 그의 몸값이 뛴 이유가 펠리컨즈 구단에서 더 높은 금액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편에서 마일스의 입단 테스트를 지켜보던 사람이 바로 펠리컨즈 단장 오사훈이었죠. 펠리컨즈는 전 시즌에 3위를 기록한 선두팀으로서 드림즈에 비해 탄탄한 자본을 갖고 있기에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몸값으로는 펠리컨즈와 대응할 수 없다는 느낀 백 단장은 드림즈의 선발 자리와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제시하며 그의 마음을 돌리려 하죠. 하지만 이마저도 에이전트의 방해와 오 단장의 재빠른 계약 체결로 인해 실패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외국 용병을 영입할 때 100만 달러, 하나로 약 12억가량의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펠리컨즈는 이면 계약을 통해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마일스를 영입한 것이었습니다. 이면 계약이란 하나의 계약건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흔히 법이나 규제 등을 피하기 위해 자행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마일스를 놓친 드림즈는 다음 후보인 그리핀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데 이때 공항에서 만났던 바이킹스 김 단장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핀은 바이킹스가 꼭 데려갈 것이다 라는 그의 말을 통해 다시 한번 좌절하게 되죠. 하지만 백 단장은 의기소침해진 팀원들에게 그리핀은 자신이 원한 선수가 아니다. 또 만족할 만한 선수가 아니라면 영입할 마음도 없다라면서 그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때 아직 존재감은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눈에 밟히던 현직 코디 로버트 킴의 이색적인 과거가 펼쳐집니다. 로버트 킴은 과거 한국 청소년 국가대표 에이스 투수로서 금메달을 거머쥐게 했던 장본인이었죠. 하지만 경기 도중 다친 팔꿈치로 인해 미국에서 재활치료를 해야 했고 이후 다시 명성을 되찾을 때쯤 병력 기피를 위해 귀화를 선택했던 선수였습니다. 비록 그 당시 여러가지 상황이 그가 이런 선택을 하게끔 흘러가긴 했지만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도의적으로 가장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죠. 이 내용은 실제 메이저리그 백차승 선수와도 비슷한 사례인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버트는 그렇게 온전한 과거가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코디로서 또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성실히 살아가고 있었고 또 그에 못지않게 복귀를 위한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었죠. 이에 그 가치를 알아본 백 단장은 그에게 함께 할 것을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마일스가 아닌 로버트 킴, 즉 길창주와 함께하게 되죠. 한국에 돌아온 백 단장과 길창주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로 기자회견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길창주의 복귀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고 그에 맞게 기자들의 질문은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특히 김영치 아나운서의 용서를 받기 위해 지금이라도 군대를 가는 것이 어떻냐 라는 질문에 결국 백 단장은 기자회견을 중단하게 되죠. 이렇게 드림즈는 한 고비를 넘긴 듯 보였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떠안게 됩니다. 이후 사무실에 복귀한 백 단장에겐 2가지 안건이 올라옵니다. 첫 번째로는 전력 분석팀 막내가 퇴사하게 되면서 기존 현장 위주의 전력 분석이 아닌 세이버 매트릭스, 즉 게임 이론과 통계학을 통한 학문적 분석 방법을 도입하자는 것이었죠. 그리고 공개 모집을 통해 모집된 후보자 중에 친동생 배경수가 지원하면서 그간 뿌려졌던 여러 복선들이 회수가 됩니다. 왠지 형이 집에 올 때면 부자연스러웠던 그의 모습과 품에 안고 자고 있던 통계학책,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동생 배경수가 세이버 매트릭스 전문가로서 드림즈의 날개를 달아주기 위함이었죠. 한때 배경수는 고교 야구 선수였지만 불의의 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된 운동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동생에게 안 힘든 사람은 없다며 더 채찍질을 가했던 백 단장은 자신이 동생을 다치게 한 것은 아닌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죠. 둘은 이 면접을 통해 지금까지 차마 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는데 죄책감으로 자신을 몰아치는 형을 보며 감옥과도 같았다는 동생과 더 이상 동생이 힘들지 않도록 편한 일을 할 수 있게 뒷바라지하고자 했던 백 단장. 비록 말 한마디를 통해 그간의 모든 아픔이 사라지진 않겠지만 서로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드림즈의 부활을 위한 콤비이자 벗이 되어줄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야구 선수들의 연봉 협상권이었습니다. 드림즈는 저조한 성적으로 인해 매해 연봉 총액이 삭감되어 왔지만 금년은 보다 높은 30%에 달하는 예산이 삭감되면서 선수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에이전트로 돌아온 고세혁이 드림즈 선수들의 연봉 협상권을 손에 쥐게 되면서 더욱더 난관에 봉착하게 되죠. 백 단장은 과연 이 난관을 뚫고 선수들과의 협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스토브리그는 현재 SBS에서 금토에 방영하는 드라마니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길 추천드리고 앞으로 나올 리뷰에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썰덕후였습니다.